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이제 2차 평가 관련된 내용들 진행할 건데,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혈압 관련된 내용들을 했어요. 호흡수도 평가하고, 이제 활력 징후에서 바이탈 사인에서 호흡수도 평가하고, 맥박도 확인할 거고, 체온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혈압도 측정할 건데, 혈압은 때에 따라서 고혈압이 될 수도 있긴 하고, 그 고혈압이 정상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력 징후를 평가할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혈압 평가랑 관련된 내용들, 뭐 120, 80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수직 혈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 아니라서 조금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 팔을 올려주셔가지고 위팔도면 찾아주시고, 척추 커프는 이 관절 부위를 벗어나야 됩니다. 관절 부위 안쪽에 골 뼈 몸체 쪽에 감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으실 때는 요 라인이 이제 동맥 라인을 따라서 가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이제 측정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맥박 확인을 해주시고, 거프 올려주시고, 천천히 떼주시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딱,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죠? 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이제 요거는 청진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주신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체온 같은 경우에는 36.5도, 37점, 37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온이 높은가, 나쁜가, 여기 낮은가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체온 확인할 거는 요겁니다. 요거 뇌의 대사 과정이 매우 위협을 받는다. 체온이 상승할 때. 그래서 고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온을 낮춰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환 관련돼서 이제 모세가 재충혈 시간이라고 하게 되는데, 누른 후에 다시 색깔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이제 저희가 2초를 기준으로 하죠. 그죠? 2초 이내에 들어오느냐, 2초 이내에 들어오지 않느냐. 그 다음에 입안의 점막 색깔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입안도 보기도 하지만요, 이제 눈꺼풀, 눈 안쪽에 이렇게 내려가지고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입안도 보지만요. 그 피부 같은 경우도 신체 가장 큰 기관, 그고 역할에 대해서 해박적인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것들도 막아주고 방수장벽 뭐 이런 것들 조절, 감각, 혈압 조절 이런 것들 기능이네요. 기능.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 해박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배웠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세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표피, 진피 이런 것들을 보실 건데, 중요한 것들은 표피는 아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진피, 신경 종말이 풍부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진피까지 다치면 우리가 통증을 심하게 느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크린성, 그냥 땀샘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포크린성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피부 색깔, 습기 같은 것들 확인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표피 얇은 손톱, 얇은 손톱, 입술 점막 같은 것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지, 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만지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은 환자의 심각한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피부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만지는데 내가 그냥 뜨거워 그 정도의 높은 고열도 피부 촉지만으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체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피부 촉진할 때도 이 뜨거운 정도, 따뜻한 정도, 차가운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 피부의 상태 같은 것들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체온 부위 체온 확인한다고 했죠, 그죠? 체온계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피부를 만져보시고 긴장성과 탄력성. 탄력성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탈진 같은 경우를 탈진 등을 조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피부 분비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모든 형태 같은 것들, 색깔 이런 것들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부 검사하는 내용 동영상을 잠깐 보실 건데, 이제까지 했던
그 2차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것 같고요. 호흡 평가부터 해가지고 했던 내용도 조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이 글자들을 다시 그냥 나열하는 것 뿐이고요. 비율 색깔 보시고 손톱 색깔 보이고 그러네요, 그죠? 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곳이 환자 얼굴하고 손이다 보니까 손 검사하고 얼굴 검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복부 같은 경우에는 손을 통해 가지고 온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손등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손바닥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될 것들은 없겠다. 그 다음에 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솜털, 종말털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네. 굳이 여기 부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털을 시진하고 촉진할 때 색깔 성질 분포와 관련된 것들 비닐벗음, 병변, 발적 덩어리, 누른 통증이 있는지 두피, 머리 쪽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모발의 촉감을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털의 양과 분포는 성별과 인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들. 털을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특히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모발을 많이 보실 거예요. 모발에 쉽게 끊어짐이라든지 아니면 푸석함, 연형분이 없이 푸석한지 관련된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머리에 갈 만한 영양분조차 존재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의 쇠약함 등을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톱과 발톱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볼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제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 해박적인 부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쪽 부분들에 써져 있네요. 그죠? 궁평 소터, 손파 주의, 박리증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건데, 고명손톱, 심폐질환과 폐암에서 나타나는 만성적인 저산소증입니다. 만성적인 거. 우리가 만성적이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폐성, 폐질환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죠? 그래서 COPD 환자에서는 이제 고명손톱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손바닥 주위염. 말 그대로 손바닥 주위에 염증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물에 자주 담그는 사람이 취약하다. 요 사람들이 이제 이쪽 부분에 좀 염증이 많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손톱 박리증. 말 그대로 손톱에 가다대고 목소리가 이제 방이 되어서 여기 점점점 넓어지는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 가상세 기능 항신증. 요거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다 방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리 손톱이라는 것들은 젓갈색의 띠를 생긴 백색 손톱을 나타낸다. 손톱 끝에 대부분 젓갈색의 띠. 백색 손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인 간경화증, 우려성 신장기능 당뇨병 환자에게서 테리 손톱이 나타날 수 있다. 손톱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질환들이 있는 거죠.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환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얼추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겠다. 그 다음 백색점, 손톱 외상에서 흔하게 나는 백색점, 지나친 매니큐어 사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냥 그 손톱에 무언가 찌게 되면 흰색 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로선, 손톱 반대가 편하게 나타나는 선으로 중증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 몸쪽 손톱주름 아래에서 생겨서 전체 손톱으로 진행이 된다. 여기 중증의 질환입니다. 중증의 질환. 그리고 손톱 건선, 작은 함몰로 발생하게 되는데 건선의 초기 징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선, 가로로 함몰된 것. 그러니까 여기 가로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보호선은 가로로 함몰된 것으로 중증증 관련되어 있고요. 손톱줄 발이 생겨서 손톱 전체로 진행됩니다. 똑같이 가로선으로 똑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가로선하고 보호선하고 비슷한 이야기긴 하죠. 근데 여기 이게 함몰된 것은 조금 더 다르게 보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상의 존재하는 것은 2, 3개월 동안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들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 평가하는 것들도 잠깐 보실 건데,
손톱에서 색깔 한번 전반적으로 눈으로 살펴봐 주시고 형태도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If you can also bring your hands forward and you're gonna put opposite nails together, just like a mirror. 저렇게 엄지손가락, 손가락을 이렇게 딱 닫아보시게 되고 손톱의 모양이 양쪽이 동일한지 색깔이 비슷한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손가락을 그냥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5가지의 그 조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피부부터 뼈막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머리뼈 같은 경우 2개의 얼굴뼈로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두피와 머리털, 시진, 촉진한테 머리뼈를 검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다 덮여져 있어서 시진으로 머리를 이제 완벽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촉진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다른 부위도 촉진을 할 거지만 특히 머리 같은 경우가 더더욱 촉진의 중요성이 조금 요구되는 신체 부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처나 심한 출혈 부위가 있는 점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두피는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을 수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혈관 수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출혈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다. 혈관 수축할 수 있을 만한 근육이 거의 없어요. 머리 쪽에서 근육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피 때문에 출혈량이 많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머리 해부와 뼈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냥 잠깐 보시면 될 것 같고, 뼈에서는 머리 쪽에서는 촉진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는 이렇게 시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귀 한번 보시고 상악도 얼굴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턱관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을 보실 건데 눈꺼풀, 점막, 눈물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 거예요. 내부에서는 공막, 각막, 홍채, 정책, 망막 등 확인하실 거고, 시력검사, 환자 마주보고 시야검사까지 쭉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현장에서 환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하게 된다면 이렇게 여유롭게 못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요거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못하는 환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환자들에서는 시간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다음 외부 눈 이렇게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마 뒤쪽에서 한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동공 크기, 모양, 대칭성, 양쪽 눈 모두 다 대칭 확인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특히 동공 같은 경우는요. 한쪽에 빛을 주더라도 양쪽 눈이 다 모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오른쪽 눈에 빛을 줬다고 해서 오른쪽 눈만 이렇게 감소하지는 않겠죠, 그죠? 양쪽 다 모두 이렇게 동공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빛을 눈 비치는 거. 우리가 라이트 리프레스라고 이야기하거든, 빛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의 손가락에 따라서 보게 하고, 환자 앞으로 이제 H자 모양 하는 거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뒤쪽에 한번 나올 거고요. 검안경까지 사용하기는 거는 네, 뭐 현장에서는 어렵고, 제가 봤을 때는 병원 내에서는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력 검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눈 밑에 여기가 하얀색으로 되어져 있으면 이제 그 순환기와 관련돼서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입안도 검사하지만 눈꺼풀도 검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가 조금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 아랫부분 봤더니 여기 하얗더라. 순환이 적절하지 않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눈 옆에서 지켜봤을 때 동공이 양측 다 모두 동일하게 수축하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움직임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눈의 움직임,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눈동자가 따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감압 반사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눈이 딱 깜빡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검안경을 통해 가지고 눈 안쪽에 있는 망막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맹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사하는 방법들에서 설명은 눈에 관련돼서 신체 검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딱 비추카드 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동공에 수축할 겁니다. 반대편도 수축을 같이 했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바깥쪽으로 빼게 되면 원래의 크기대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라이트 리플레스 관련된 내용들이고, 라이트 리플레스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나오네요, 그죠? H자는 안 나온 거 같고, 라이트 리플레스만 나오네요, 그죠? 뭐 굳이 많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질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굳이 지금 당장 보실 필요 없고요. 그 관련된 질환들은 내과 응급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와 관련된 해부학적인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속기 공간에서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안뜰, 방골이가 뭐 달팽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요거는 이제 대부분 안뜰이 평형 맞춰주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방골이관이나 달팽이관 같은 경우가 이제 청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뜰, 그리고 달팽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골이관. 이 방골이관이 이게 세 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긴 한다. 어쨌든 간에 좋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바깥쪽으로 봤을 때 이제 동일한, 이제 항상 동일 여부는 똑같은 좌우측에 동일한 그 신체 부위가 있다면 좌우측 모두 한꺼번에 다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기형 변형 등 누른 발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청력 확인, 분명히 흐르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귀바퀴 속으로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게 무언가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귀, 내부도 한번 꼭지돌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꼭지돌기가 부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분비물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청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거미경을 통해 가지고 안에 내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검안경에 있는 것들 중에 여기 앞에 부분만 바꾸게 되면 그 거미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코 부분. 피부로 덮인 코와 연골로 되어져 있고, 콧구멍, 코 안쪽 개방 여부도 확인해, 그 양쪽 코가 조금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해박적 내용들은 굳이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외부를 촉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보게. 그 비경으로 이제 거미경이가 있잖아요, 그냥 검비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요거 그대로 그냥 코에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 막힘 여부, 좌우측 하게 되면 하나씩 막아가지고 숨 쉬는 거 좌우측에 이제 숨이 다 모두 다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마굴이랑 위턱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비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이쪽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고, 나중에 촉진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실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시고, 검비경으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막힌 여부 확인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이마굴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상악도, 위턱굴도 촉진해 줘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슬혀 이런 것들, 이문치아 구성 요소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뒤로 앞에 있는 것부터 천천히 이 안쪽까지 이제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이슬 관련된 내용들 갈라지고 이슬 탈수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물 많이 먹어도 되는 거고, 그다음 부종 같은 것들은 이제 이슬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새롭게 나은 무언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없고, 창백한지 청색한지 이런 것들도 또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발의 색깔, 배양, 백색 찌꺼기, 결절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단순 궤양일 수도 있겠지만, 점막 궤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피부암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구강암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잇몸과 치아 색깔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뭐 당연하게도 색깔에 따라서 이제 흡연력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뭐 볼 점막 같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방 점막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질환들 좀 유추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혀 잡아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혀 밑도 시진해 주시고, 물렁이 천장, 영구개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경구개, 단단히 천장 등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방법들은 요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막도 빨간 거 보게 되면 이 환자는 순환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안쪽 점막에 깨끗하죠? 지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혀를 쭉 잡아당겨서도 여기 안쪽 부분에 자우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래 부분에서도 혀 아래 부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쪽 검사를 했을 때 뭐 멀쩡하게 다 부분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분 이제 좀 변색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백색 부분돼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것들은 입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타나는지, 입안에 어떤 액체나 특정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살 목적으로 음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어떤 물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과 관련된 내용들, 목은 머리하고 몸통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특별한 기관이 있지는 않아요. 뭐 이게 성대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기관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큰 정맥들, 머리하고 신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머리를 올려보내는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뇌가 혈액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맥들이 좀 크다, 정맥들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숨 쉴 때 숨 쉬고 난 이후에 몸을 보내기 위한 이 통로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다 통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혈관도 되게 크죠, 그죠? 뭐 연골 같은 것들, 갑상선 있다, 막 그런 것들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중앙상 위치에서 기관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목동맥이 이제 잘 뛰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고, 갑상선 같은 것들도 이제 만질 수 있으면 만지시면 되고요. 림프절은 체계적으로 검진을 할 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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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할 겁니다. 앞쪽, 뒤쪽 할 건데, 림프절이 부은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림프절을 검사할 수는 있으나 여유로운 상황일 때,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유로운 상황일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어있고 움직이는 부절은 절 이렇게 만져지게 된다면 감염물이나 염증, 그래서 여기 넣게 되면 이제 피곤이나 염증 등에 의해서 이제 붓게 되면 잘 만져지거든요. 단단하고 고정된 절 같은 경우는 악성 종양, 피부 및 공기증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목 검진은 보신 것처럼 기관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도맥 촉진하시고, 그 다음에 맥박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림프전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근육에 이렇게 올라간 그 근육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혈색 유동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게 대부분 림프절이긴 한데, 림프절은 턱 밑으로 이렇게 눌러봐서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요쪽 쪽에 지나가고 있는 림프절을 확인해도 크게 상관없고요. 때에 따라서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근육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육 살펴보는 거, 과도하게 올라온 근육 같은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가슴과 파 관련된 내용들은 가슴, 복장표, 물련법 뭐 이런 것들 다 해박적인 내용들이 이제 있을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곧게 앉은 상태에서 호흡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슴 앞쪽 시진하는 거 이전에 한번 봤어요, 그죠? 그 청진하고 하는 것들 다 봤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들은 이야기 안 할 거고,
가비 사이에 시즌할 건데 퇴축이 있고 뒤당김이 있거나 혹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비정상적이다. 한쪽만 부풀어 있거나 한쪽만 숨 쉴 때마다 내려간다거나 하게 되면 이건 좀 비정상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눌러봐서 경과한지 확인해 볼 필요 없고 이것도 비대칭적인 부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슴 뒤쪽, 등 뒤쪽, 가슴 뒤라는 말 조금 이상한데 등을 조금 촉진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등 쪽 확인해 보시고 가르마 팽창을 좀 확인을 해 볼 건데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건 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진입니다. 청진. 복부에서도 청진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부 청진은 거의 안 하실 거고 이제 폐음 위주로 많이 들으실 건데 수포음이라고 해서 숨을 들이실 때마다 탁탁탁탁 아니면 펑펑펑펑 하는 비음악적인 음이 들리는 것이 수포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명음, 쌕쌕거리는 듯한 느낌인데 요건 폐부종 환자에서 많이 들리고 수포음은요. 쌕쌕거림 같은 경우에는 철식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는 기관은 기관지음, 기관지 폐포음, 폐포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연된 들숨 단계에서 들숨과 날숨이 대략 동등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연된 날숨 단계 기관음은 더위 동등한 들숨과 날숨 지속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음은 또 기관 쪽에서 청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지음은 복잡뼈 자루 위쪽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지 폐포음 같은 경우에는 어깨뼈 사이 측면 쪽, 가비 측면 쪽으로 해가지고 2번, 3번 가도 사이 하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깨뼈 사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폐포음 같은 경우에는 허파 주변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 쪽도 다 측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삐삐거림, 검성수포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수포음이긴 한데 뭔가 펑펑 터지는 것보다 여기 서져 있는 것처럼 삑삑 그냥 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런 거리 같은 게 협착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부분 감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무언가 막혀 있을 때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가슴막 비비는 소리 같은 휴먼 마찰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 내막에 마찰되어서 발생하는 삐박거리는 그래서 그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서 찾으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흉막내염이 있을 때 이제 발생하는 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